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정임솔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매수자분들, 예비 건축주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빠뜨리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컨설팅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원에서 신축을 할 경우에 이쪽으로 1조건을 받는 걸 아실 거예요. 그 1조건을 받는 방향이 어딘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저희 토지 이용 사이트가 있어요. 소재지와 지목, 그리고 면적, 개별 공시지가, 지역 지구,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대략적으로 뜨죠. 확인 도면을 보면은 밑에 필지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쪽을 저는 이쪽 위에를 북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1조건을 받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필지가 지금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1조건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조건을 받는 게 이 지역이다. 그래서 위 면적이 북, 동, 서, 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쪽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부분이 1조건을 받는 부분이 되겠다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면적, 어느 위치에 건축물이 지어질지 이것도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보면은 해당 필지가 이렇게 뜨겠죠. 우선 하셔야 될 게 건물의 각 층의 높이, 그리고 전체 높이를 먼저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각 층을 4m 높이로 뽑는다고 하고 총 4개 층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에 각 층고 높이 4m, 그리고 4층 높이의 건물을 올린다. 4m, 4m이기 때문에 8m잖아요. 그러면은 1조건을 받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1층, 2층은 1조건을 받지 않는 선에서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층부터 이제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3층 높이는 12m입니다. 12m가 올라갔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 이상을 이제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m이기 때문에 6m 후퇴가 되겠죠. 6m 후퇴가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6m를 후퇴를 시켜줍니다.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건축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3층 높이가 됩니다. 4층 같은 경우는 총 16m잖아요. 똑같이 2분의 1이 후퇴가 되기 때문에 총 8m 후퇴가 된 이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면적, 이 부분이 1층이랑 2층 건축 면적이고요. 여기가 3층, 그리고 4층입니다. 북쪽으로 1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깎인 거죠. 이 공간이 발코니, 베란다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겠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컨설팅 할 때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 의뢰를 맡기기 전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예비 투자자분들, 예비 건축주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숨은 토지 찾기입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보는 도로고 땅이고 대지예요. 근데 그 토지 이용 계획원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토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토지 이용 계획원에 들어가시면 확인 도면 옆에 이렇게 작게 네모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좀 더 주변 토지들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한번 지도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로 다 보입니다. 로드뷰를 봐도 이렇게 폭도 6m 정도 나오고 대로를 접해 있고 양면이고 좋은 땅이겠네,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필지 주변으로 이렇게 대로와 여러 개의 도로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들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고 현재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난감해요. 주변에 도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막다른 길이잖아요. 지도상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번듯한 도로예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 바로 앞 도로, 지목은 도로인데 토지가 사유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같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에 관련돼서 소유주한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울 시내라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와서 긁어 붓을 만드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알고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으신다. 소액이 됐든 큰 금액이 됐든 저희가 책임지고 확인을 한 후에 구청이라든지 뭐 공부상 이런 내용들을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조권 관련해서 기존에 9m였던 게 10m로 공포가 됐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빌딩로드 정인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